송님, 애인을 감정적으로는 너무 사랑하는데 이성적으로는 너무 싫어요. 어떡해요? 애증인가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제 애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좋아요. 그냥 잘 맞는 것도 많고 같이 있으면 즐거울 때도 많죠. 보통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인간적으로 제 애인을 보면 제가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성적 끌림이 안 느껴진다? 오히려 끌림은 있는데 사람으로서 싫다 이거인 것 같아요. 알면 할수록 잘 보여서 고민이에요. 첫 번째는 미쳐버린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 있어서 미친 게 아니라 책임감이 없어요. 연애할 때 도덕적 책임감 같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필요한 책임감이 없어요. 회사 생활이나 이런 데에서 좀 개판이라는 걸까요? 도덕적 책임감이 없으면 차라리 속이라도 편하게 헤어졌을 것 같아요. 그쵸? 이 X는 글렀구나 하고. 제 애인은 음악 관련 종사자인데요. 자세히는 말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귀찮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남들한테 떠넘겨요. 능구렁이? 그렇게 귀찮지 않더라도 대충 해도 될 것 같으면 눈치 보고 대충 넘어가요. 옆에서 보면 기본적인 자기 자리 치운다거나 스케줄 정리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남들에게 다 떠넘기거나 안 해요. 무임승차하는 스타일이구나. 일할 때도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못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쟤보다 나아선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와, 저런 성격은 너무 싫은데? 사실 사람이 좀 나아가려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사실 성장이 없을 수 있어요. 전 속으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될 줄 알고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예체능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이 발견되는 순간 닿을 수도 없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거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 예체능은 다른 분야보다 급성장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말하는 애인을 막상 앞에 두면 그러게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걸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어렸을 때는 다들 에너지가 있어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싸우지만 나중에 그냥 신경 끄게 돼요. 왜냐?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도 없을 뿐더러 피곤하거든.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도 에너지. 애인이 항상 머물고 간 자리가 깨끗하진 않아요. 아니 공중 화장실 가면은 아름다운 당신 머물고 간 자리도 깨끗합니다. 막 이런 거 안 봤어? 근데 막상 또 애인 방은 더럽지 않거든요? 나보다 나은데요? 전 제 방 개판이거든요. 빌린 방이든 식당이든 카페든 누군가가 치워주는 곳은 대충대충 하고 나가요. 그게 바로 무임승차죠. 내가 개판을 치고 나가면 그걸 치우는 누군가가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딱 보고 대충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 처리를 해요. 이럴 때 보면 본인 일에 프라이드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아주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안경을 쓴 지 15년이 넘었거든요. 어릴 때는 서클렌즈 위주로 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너무 아파서 못 끼겠더라고요. 언젠간 라식해야지 하는데 아직도 숙제처럼 남아있어요. 저처럼 라식라섹 고민하고 있는 송편분들을 위해서 모두닥을 소개해드리려고요. 어플이거든요. 라식라섹뿐만이 아니라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 스마일 라식, 렌즈 삽입술도 확인 가능해요. 병원 정보와 할인 정보가 있고 시력교정술 관련 안과병원 최다 입점 어플이에요. 직장인 대학생 인증하며 할인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요.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도 모두 가능해요. 카카오톡 간편 인증을 거치면 할인가 목록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시력교정술 수술별로 추가 할인이 들어가요. 모두닥은 지인 할인보다 저렴하고 병원 홈페이지 및 다른 어플의 이벤트가보다도 저렴해요. 영수증 인증에 더해 대학생, 직장인 인증까지 된 진솔한 리뷰를 볼 수 있어요. 라식라섹 최저가는 모두닥이에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자세한 내용 남겨놨으니까요. 어플 설치하셔서 둘러보세요. 저희 집 몇 번 놀러 왔을 때도 애인이랑 요리 같은 거 하고 나면 치우는 건 항상 제 몫이었는데 제가 항상 치우니까 이제 애인은 같이 안 치우고 그냥 집에 가요. 아유 너무 싫다. 사실 요리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치우는 게 제일 힘들지. 두 번째는 사람을 가려서 대해요. 사람 첫인상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애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애인은 본인한테 필요하거나 어려운 사람한테는 잘 대하면서 조금 만만하거나 어리거나 쉬워 보이면 은근하게 막대하는 것 같아요. 대놓고 야 너 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자기 편한 대로 일정을 바꾼다거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시해요. 또 생일 선물을 달라고 한다거나 그래요. 본인은 주지도 않을 거면서 말이죠. 받고 나서 개이득이라고 같이 쓰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너 다 쓰라고 그런 적 있었고요.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랑 만나거나 일을 같이 할 때는 나름 열심히 준비해 가거나 행동에 신경을 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때는 아무 준비도 안 해가고 신경도 잘 안 써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순간 열정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중요도에 대한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냥 이건 약은 거잖아. 저런 태도인 사람한테 누가 기회를 줘요. 하루는 하루 종일 저랑 놀기만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내일 중요한 일정 있다면서 아무것도 안 해가도 돼? 물어보면 어차피 내가 제일 잘해서 괜찮아 라고 답해요. 거만한 사람. 근데 저래놓고 전화를 아무 준비 안 해가서 깨졌대요. 그럼 애인 탓인데 애인은 남 탓하기 바빠요. 진작에 세세하게 안 알려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간 거 아니야. 에휴, 일 못하는 것들이랑 같이 뭘 못하겠어. 우리는 일에 있어서 지장을 주는 사람을 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당신 지적을 해줘도 잘못된 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내 말 몇 마디로 어떻게 바꿉니까? 또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고 사람들을 탈락시켜요. 애인이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 대학생이 있다고 치면 에휴 쟨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학생이냐? 이러고 걱정하는 척 저에게 뒷담을 해요. 남일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나선 쟨 이쪽으로 성공하긴 탈락이다 탈락. 하도 레즈 사연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이쪽이라는 단어가 쟤는 레즈로 성공하기 탈락이다 막 이렇게 들리니까 이게 뭔가 부치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건가? 막 이렇게 느껴지네? 분야를 얘기한 걸 텐데 살짝 헷갈렸어. 자꾸 저한테 와서 탈락시키니까 듣기도 거북해요. 그래놓고서 당사자 앞에서는 말도 못해요. 넌 그냥 탈락이야. 세 번째는 미쳐버린 질투심이에요. 전형적으로 돈은 벌고 싶어 하면서 일하기는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질투하는 것 같아요. 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질투는 귀여운 수준이에요. 그런데 본인보다 잘 나가는 같은 업계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는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닉네임도 돈 뿌리는 라이언이냐?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나봐. 뭐 잘 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약간 꼽줘요. 그러자 그냥 운빨이지 에휴. 자신의 성공은 능력에 대한 인정이고 남의 성공은 운빨이다. 근데 사실 운도 실력이에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면서 평가만 해요.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중간한 성공 정도에서는 문제가 안 돼. 그 이상으로 정말 높이 올라갈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평판이거든요. 네 번째는 진짜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친구가 별로 없긴 한데 애인이 겉보기에는 연락하는 사람도 많고 인스타도 잘해서 친구가 꽤 많아 보이는데 자세히 옆에서 보면 진짜 친구가 없어요. 근데 없을 만한 게 사회성이 애매하게 모자라요. 뭔가를 받으면 다시 줄 줄을 몰라요. 누군가 밥을 사주면 애인도 한 번은 밥 사줄 만한데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기브앤테이크도 안 되는 성격이야. 저랑 처음에 밥 먹을 때도 10원 단위까지 더치페이해서 저한테 달라고 요구하길래 두 번째 만남을 갖기 싫은 줄 알았어요. 아니 애인으로서는 괜찮다면서요. 안 괜찮은데? 대화가 빈 깡통 같달까요? 영혼 없는 리액션만 해서 솔직히 처음엔 비호감이었어요. 그래서 티키타카가 잘 안 됐어요. 티키타카 안 되면 연애하기 힘들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커피원두 맛있다 라고 하면 난 커피 속 쓰려서 잘 못 마시겠던데 라고 대답했어요. 뭔가 잘 안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의 결과물인 거예요. 커피 원두에 대해서 본인의 소감을 말했는데 바로 자기 얘기를 하죠. 누가 물어봤냐고요. 멀리서 대충 봤을 땐 몰랐던 모습들이 관심 있게 보니까 너무 잘 보여서 힘들어요. 힘들만 하지요. 제가 애인을 일하는 곳에서 만났어서 더 실생활을 옆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동갑 친구는 잘 없고 일하다가 만난 나이 더 많은 사람들이랑 종종 만나서 밥 먹고 하더라고요. 진짜 친하다면서 보여준 친구도 없었어요. 일터에서 만난 언니들이랑 더 가깝게 지내기는 쉽죠.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사회에서 별일 다 겪으셨는데 감정적인 교류를 하겠다 기대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어린 친구들은 이 언니 왜 이래? 미친 인간이네? 이러고 멱살 잡고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파악이 다 되니까 거기까지만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 두고 지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친의 인간성에 요새는 정이 떨어지는데 저를 어쩌면 좋을까요? 마지막 멘트가 되게 슬퍼요. 애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을 어쩌면 좋을까요? 하시는 거잖아. 이분은 약간 포기한 거야. 애인을 바꿀 수 있는 기대 따위는 없어. 애인에게 성애적으로 끌리는데 인간적으로는 기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약간 이런 거죠.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것과 같다. 헤어지세요 레이디. 애인분과 대화 내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모티콘도 킹받아요.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나아서 다행이다 하는데
왜 킹 받지? 이 이모티콘 작가님 죄송해요. 임티 내 취향이고 임티 귀엽다. 여기 뭔가 긴 장문의 대화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데 오늘 만난 애 있잖아 초송이. 걔 무슨 잔치집 가는 줄. 왜? 이쁘게 보이려고 거의 반쯤 벗고 왔더라. 이 날씨에 치마에 스타킹도 안 신고. 어울리면 상관도 없는데 촌티나. 솔직히 못생겼잖아. 내가 조송이처럼 생겼으면 어떨 것 같아? 하루아침에 얼굴이 바뀌어. 그래도 난 사랑해? 오 근데 이 많은 문장을 보고 느낀 게 다 필요 없고 좀 질려요. 숨 좀 쉬고 말하면 안 될까? 숨도 안 쉬고 비하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기가 막힌 질문까지 합니다. 내가 조송이처럼 생겼으면 어떨 것 같아? 그래도 나 사랑해? 와 어쩜 이런 말을 하냐? 나 우리 사연자분이 뭐라고 대답했을지가 궁금해. 뭐야 그게. 하긴 나도 사랑 못할 듯. 와 저런 식으로 빠은 생각이 들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저런 비하 안 하게 되지 않아요? 저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질 떨어져 보이는지 아니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사연자분이 많이 편하고 만만한가 봐요. 심지어 우리 사연자분이 약간 먹금하는 듯이 대답을 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나도 사랑 못할 듯 꿋꿋하게 해요. 이 말을 함으로써 누군가 나에게 정 떨어질 수 있겠다. 절대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말 조심하잖아요. 근데 사연자분 앞에서 이렇게까지 다 얘기하는 이유 뭐겠어요? 그래도 얘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지 같은 생각부터 고쳐줘야 합니다. 뭘로써? 이별로써. 내 귀가 더러워지는 것도 있지만 은연중에 저런 말 정도는 괜찮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동기화 된다고요. 옛날에 B 사연자 모르세요? 여자친구가 삐 하니까 그분도 결국에는 고민이의 삐 하셨잖아요. 동삐화 된다고요. 애인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가 아닌가, 그게 저는 모든 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연애에 있어서도 목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연자분 몇 살인지나 물어봅시다. 26살이에요. 그럼 애인분 나이도 그래도 바꿀 수 있기는 해요. 입으로 패고 저 사람의 정신머리를 내가 하나하나 어떻게든 개조하겠다 하는 엄청난 결심과 함께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러려면 그 상대가 그만큼 나를 좀 존중하고 믿어야 돼요. 나를 무시하면 내 말 안 따라요.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인간적으로도 잘 존중해주고 있는가, 이런 스트레스를 다 떠안고서라도 고치고 싶은가, 그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애인 저보다 나이 많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요. 도망칠래요. 오케이, 도망친다고 했으면 됐다. 다음에는 더 좋은 언니 만납시다. 우리 송편이들 봐. 이별의 순간 바로 새로운 시작을 염두에 두잖아. 인생은 이분처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